이제부터는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브랜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그것이 결국 고객 경험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브랜딩 과정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고 브랜딩이라는 것은 그 물품의 이름서부터 그 물품이 가진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지향점, 이런 모든 것들이 브랜딩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브랜딩 요소는 이렇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꿰어서 하나의 톤 앤 매너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본질 같아요. 그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그것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좋은 경험을 심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브랜드의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브랜딩 요소로부터 촉발된 고객 경험은 결국은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그 커머스 상에서 자꾸 나오는 화두죠.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경제는 지속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대신에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인데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그리고 고객 마음속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가 바로 브랜딩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고민에 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실 건데요. 사실상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얻고 또 라이브 커머스에서 많은 판매율을 올린 그런 영상 콘텐츠를 보시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초하이 고퀄리티의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이미 빨간 떡볶이는 먹었지? 그거는 인정이 된 맛이에요. 하나는 새로운 것을 소개해줄게. 따라온나 따라와. 하여튼 맛있겠다. 물 몇 미리 담아요? 아이고 안 보여. 물 500cc요. 이번은 400. 그러면 총 900cc요. 네, 잘 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서 한 번쯤 보게 한다는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초하이 고퀄리티의 영상은 아니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핵심 컨셉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핵심 컨셉이 영상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러한 컨셉들이 꾸준히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개가 올라왔을 때 결국 그 채널을 브랜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시고 시작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내가 정한 그 컨셉과 그 길, 그 방향을 따라서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다면 어느샌가 좀 탄탄한 브랜드를 가진 우리 채널, 어느샌가 탄탄한 브랜딩 작업이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시죠. 저희 엄마 세대 때 비누가 필요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트에 가셨겠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쭉 놓인 어떤 공산품으로서 생산된 비누들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비누를 고르셨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SNS 하시죠? SNS에 샵 표시해서 달리는 것들을 해시태그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태그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해시태그인데요. 요즘 게시물 하나를 올리더라도 모두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려요. 이게 비단 SNS뿐만이 아니고 커머스 사이트에서도 통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만큼 개인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조금 생소했던 어떤 친환경 생리대라든지 EM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시장도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는 이런 것들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제품의 패키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를 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 제품이 가진 히스토리나 아니면 그 제품이 가진 성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제품을 초이스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모두 우리의 가치에서 비롯하고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스토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품과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스토리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를 소비자에게 아주 쉽고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저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 또 여러 주변 관계 조직이라든지 서포트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물품에 한정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물품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곳도 많을 텐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보여지는 것만큼 정확하고 또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에 관한 홍보 콘텐츠도 영상의 형태가 굉장히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사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궁금증이 무엇일지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사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오실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주실지, 그리고 해주시는 과정, 그 과정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상 콘텐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트래킹해서 가감없이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효하게 팔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제품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잘 만드셔서 커머스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덜 지루하고 그리고 와닿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